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자도 강의 17번째 문명론 1 문명과 몸수련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문명과 몸수련에서는 우리가 영혼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영의 관계, 그 다음에 혼적인 우리 안에 내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몸이 삶으로 실천하는 이 총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몸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몸과 삶의 양식인 문명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삶의 틀 속에서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또 문명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담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또한 빛과 어둠의 두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면서 빛의 문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빛의 삶의 방식을 담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 몸에도 문명의 빛된 문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고, 또 어둠의 문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삶의 양식인 문명에도 빛과 어둠이 있고요. 그 문명을 담는 우리의 몸에도 어떤 혼적인 어떤 깊은 곳에서 발현하는 어떤 빛을 따르는 욕구가 있고 어둠을 따르는 욕구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몸과 또 우리가 삶의 양식인 문명에서 빛과 어둠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서 보는 그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20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몸의 수련. 자, 내용을 보면 몸의 욕망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내 주체인 문명을 담는 그릇인 그 주체가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는 어떤 욕망이 문명을 선택하는데, 내 자유의지 중에도 성령의 소욕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명 문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내 안에도 빛을 따르는 욕구가 있고 어둠을 따르는 욕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빛의 문명을 선택해서 만나는, 그 선택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의 수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몸이 문명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그 접점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 안의 계기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빛의 문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구예요. 그것을 만나가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틀을 통해서 이것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도자의 삶은 몸을 생명 문명에 맞게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배하는 거예요. 자, 이 선택과 안배 그 과정이 몸과 마음을 일치되게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수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내 몸에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내 몸에 계속 잘 담아가는 수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구도의 길에서 확신자가 되고 그 확신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수련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훈련과 시간의 연속, 공간의 연속, 그것이 축적되어 가서 내 몸에 길을 만들어가는 큰 수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몸의 수련이다. 제자도의 실천은 결국 몸 수련이에요. 결국 마음 수련에서 출발한 몸의 수련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마음의
가치와 몸의 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을 보면, 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 삶이 살아가는 삶에는 중심 영역이 있고 확장 영역이 있어요. 중심 영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의 영역이에요. 생물학적 존재죠. 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몸이 지속 가능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채워진 이 생물학적 건강한 생존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장된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되죠. 안전에 대한 욕구, 식욕이 채워져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안전에 주변의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수련의 실전에 들어서면 우선 중심 영역과 확장 영역이라는 영역을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 영역은 뭐냐 하면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 부분이에요. 누가 인간이라면 혼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생존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공통 부분이 있는데, 육체가 생존하는 먹고 입고 거주하는 영역,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여가 생활. 그래서 그것을 식의주락. 사람이 생존하려면 식의주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락이라는 평안을, 안정,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내면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식의주락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 영역이에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회적으로, 또 자기 실현의 다양한 삶의 형식, 삶의 양식의 영역들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확장 영역은 그 다음에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직업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직업도 사회생활이죠. 또 직업 외에 다양한 관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의주락이 기본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이 있다. 그걸 확장 영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위한 몸 수련은 결국은 중심 영역에 시작되는 거죠. 중심 영역이 시작돼서 삶의 변화가 안정하고 건강하고 빛된 삶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 영역이 빛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확장 영역에 제자도의 삶, 빛된 문명을 살아내는 그런 변화된 삶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영역의 변화를 먼저 우리가 돌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보됐을 때 그 다음에 확장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의주락이 뭔지를 한번 밑에 봅니다. 변화된 삶은 먼저 중심 영역인 식의주락이 바뀌어야 된다. 지향하는 세계관과 인격이 먼저 몸의 중심 영역, 식의주락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식이 건강해야 되죠. 식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식이 건강하게 확보돼야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식의주락의 일상의 기초가 건설해야 확장 영역의 집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의 중심 영역을 일단 시간적으로 먼저 세운다고 해서 소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확장 영역은 성인이 되어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대학이다. 자, 이 대학과 소학이라는 이 개념은 동양 학문에서, 유학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소학은 작은 사람이 배우는 공부,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 그 다음에 대학은 어른이 되어서 배우는 공부, 이 세상을 향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화기에서 기본이 탄탄해져야 되고 소화기 지속 가능해져야 되고 소화기 건강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중심 영역을 소화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영역은 대학에 비유할 수 있죠. 이 소화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소화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어릴 때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단으로 볼까요? 자, 소화는 어떤 거냐면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기를 10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정신도 그렇죠. 가장 근원적인 영에서부터 그 다음에 혼에서부터 육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가장 영의 기본적인 것에 가장 충실하고 거기서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육과 혼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대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작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이 그게 쌓여서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이 소학이고 큰 세계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역사를 다루는 이 인간사의 큰 무대가 이 큰 세계관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상생활, 작은 소학에서 그것이 잘 점여들고 잘 구조화되고 정교하게 체화되는 것, 그것이 소학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 일상에서의 생활습관을 잘 관찰해야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된 대학을 향한 그 사람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잠재된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너무 중요하죠. 일상생활이 시그주락에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정렬이 됩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발현되는 확장 영역, 그 대학의 영역에 지속 가능한 힘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이 소학인 중심 영역 그것이 잘 성숙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변화가 먼저 있어질 때 그 뿌리에서부터 대학을 만들어가는 확장된 삶의 다양한 세계관적인 어떤 그런 지향성을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을 잘 관찰해야 되고 거기서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든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그 세계관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제 조금 설명합니다. 사소한 노동의 의존성은 폭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노동의 의존성. 근데 뭐냐 밑에 직장과 가정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습관.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폭력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물리적으로 사람을 가해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일상의 디테일에서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노동의 의존성은 적어도 식의주락이라는 영역에서 자, 식을 생각할 때 식에서 내가 먹어야 될 밥, 내가 먹어야 될 식에 대한 어떤 노동 이것들 우리 다 누군가에 의존하죠. 특히 가정에서. 주로 여성에게 이 식노동은 여성에게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식을 제공을 받고 식노동의 제공을 받는 것이 아내를 통해서 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그 설거지를 하고 내 먹은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의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을 만드는 것은 엄마의 어떤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내가 먹은 나의 것을 내가 해야 될 노동인데 그것을 대부분 또 주부에다 그냥
맡기죠.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먹는 삶의 일상에 늘 반복되는 식노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이거 식을 계속 유지하는가 생각할 때 식을 유지하는 그 노동에 있어서는 철저히 누구한테 의존하고 누구에게 떠맡기고 누구에게 맡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먹은 것을 책임지는 이 삶이 일상생활에서 소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안에서도 자기 했던 잠자리를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자기가 빨고 모든 자기가 유지해야 될 생존의 시구줄하게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작은 일상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노동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떠맡긴다거나 자기 해야 될 일을 남한테 전가한다거나 이런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사회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폭력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노동의 의존성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소학과 대학의 연관성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문장을 보면 상대방의 인격적 주체성, 인격적 자주성을 무시하는 언행. 우리가 윗사람이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죠. 그리고 직장에서 조직에서 상호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상호관계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발성, 그 사람의 인격적 독립성 이제 이것을 훼손하고 내가 답을 정해준다든지 그 사람의 원함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결정권을 무시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오만 태도이다. 그것도 하나의 폭력의 일종이다. 이제 그렇게 또 주목을 주는 겁니다.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 나이 어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적 자발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공적 가치와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우리는 윤리적인 기본적인 커먼센스가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이타적이 된다는 기본 당위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배려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약자가 있는 곳에서 또 내 권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약자는 쉽게 무시하고 또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인격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누가 나를 알고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게 스스로 그걸 숨겨요.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소학이라는 겁니다. 내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 부분이 소학이다. 여기서 우리가 빗된 관계, 빗된 문명, 이타적인 제자도적인 삶의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몸 수련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구주락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일상 속에서 아주 디테일한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어떻게 사라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확장 영역으로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심 영역과 확장 영역
소학과 대학의 어떤 삶의 태도 영역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몸 수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로 시그주락의 내용을 다루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